안녕하세요. 손병목입니다. 반갑습니다. 아이가 5학년인데도 계산이 자꾸 틀려서 자꾸 실수해서 어머니가 지금 답답해 하시네요. 덧셈 곱셈이 자꾸 틀려요. 이렇게 하셨는데 계산력이 부족한 거죠. 그래서 어머니는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이랑 같이. 5학년 정도 되면 이제 계산력이 부족하다 그러면은 방법이 한번 간단하죠. 꾸준히 문제를 반복해서 매일매일 풀어가면서 그것을 이제 습관을 바로잡는 수밖에 없죠. 뭐 하루 이틀 이렇게 날 잡아서 공부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는? 그래서 꾸준히 이런 어떤 문제야 뭐 항상 문제야 뭐 이렇게 문제집이 널려 있지 않습니까, 계산형 문제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꾸준히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런 노력을 하셨는지, 그런 노력을 하지 않고 이 아이가 계산을 자꾸 틀린다 그러면은 그건 뭐 대책이 없죠. 이 아이는 그냥 지금 뭐 2자릿수, 3자릿수, 덧셈, 곱셈 이런 것들을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 꾸준히 반복해서 연습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그게 재미가 없겠죠. 재미가 없기 때문에 매일 그렇게 하루하루 할 때 지치지 않는 분량 정도 연습을 하는 겁니다. 아이랑 같이 얘기해서 크게 부담 갖지 않게 이렇게 꾸준히 하다 보면은 이런 실수가 줄어들 수 있으니까 한번 연습을 해보자. 이게 아직까지 머릿속에 이 연산과 관련된 어떤 두뇌 회로가 아직까지 확고하게 정립이 안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두뇌 회로가 확고하게 정립이 되지 않았으니까 이게 계속 반복해서 이 회로를 연결하자 이겁니다. 그러니까 학습에서 학습에서 어떤 회로라는 건 어떤 거냐면은 어떤 계산을 할 때마다 계속해서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반복이 되면은 그것이 이제 빠른 어떤 두뇌 연결이 돼가지고 바르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생깁니다. 근데 아직은 이 아이는 그 단계까지 가기 전에 계속해서 다른 공부를 해가면서 하나가 완벽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진도가 나갔던 거예요. 완벽하지 않으니까 계속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약한 고리가 계속해서 끊기게 되는 거죠. 강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아이랑 같이 매일 일정한 분량씩 계산 문제를 풀어봐 주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초기에 계산 문제를 이렇게 연산과 관련된 거라면은 제가 다양한 조언을 드릴 수 있겠지만은 5학년이다 싶으면은 이제 연산의 원리 이런 것들이 아니라 아이가 꾸준히 반복해서 문제를 풀어보면서 아이가 지치지 않게 문제를 풀어보되 계속 지속적으로 해나가는 그것 외에는 사실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스스로 극복하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되고 어머니께서 옆에서 도와주셔야 되고 계속 스스로 할 때마다 짜증이 나는데 그건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어학을 뒤늦게 배우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어른들 같은 경우는 문장을 그냥 외우는 게 제일 낫습니다. 아이들처럼 다시 처음부터 이렇게 하는 것보다 급할 때 당장 써먹기 위해서라면 어학조차도 꼭 필요한 통문장을 외우면서 그것들로부터 완전히 자기 걸 습득하듯이 지금 고학년이 된 상태에서 지금 연산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거는 결과적으로 이 아이가 반복해서 그 해당되는 문제를 반복해서 풀므로써 이 아이 머릿속에 그것을 아주 원활하게 풀 수 있는 그런 학습 회로를 형성해 주는 것 그거 외에는 도리가 없죠. 아이랑 같이 이렇게 꾸준히 연습을 해 주십시오. 아이한테도 너는 못해 했을 때 아니야 괜찮아 이게 아니라 그래 네가 자꾸 틀리니까 못한다는 생각이 들 거야 라고 공감을 해주시고 대신에 이런 연산 문제 같은 경우는 충분한 반복을 하면 되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예전에 반복하는 연습이 아직까지 부족했나 보다 라고 얘기해서 지금이라도 차근차근 해주시면 됩니다. 그냥 목표는 중학교 가기 전까지 그때까지 가서 결과적으로 6학년 정도, 6학년 끝날 때쯤 돼서 완전히 다른 6학년 정도의 어떤 수준이 되면 되는 거거든요. 지금 당장 몇 달 사이에 이렇게 정복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길게 보고 어쨌든 나중에 가더라도 고쳐야 될 그 습관이기 때문에 지금 깨닫고 이제 지금 이 순간부터 바로 실천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77은 36 이렇게 나온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이 아이는 구구단이 완벽하지 않은 거죠. 아직까지. 완벽하지 않은 걸 가지고 아이나 어머니나 이 아이는 할 줄 아는데 자꾸 실수한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오류입니다. 할 줄 모르는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틀리는 것은 이 아이가 할 줄 모르는 겁니다. 모르는데 할 줄 안다고 생각하고 넘어간 거죠. 그게 이제 밑에 있는 1학년 아이와 똑같은 사례입니다. 지금 1학년 조카가 같은 경우에 선행을 해서 잘 아는데 더 하려고 하지 않는 것 이게 그거거든요. 선행의 가장 큰 피해가 이런 경우입니다. 어떤 경우냐면은 선행을 하다 보면은 완전하게 어떤 그 배우는 과정이 아니에요. 학원에서 선행이라는 것이 빠른 시일 내에 어떤 그 교과 과정을 훑기 때문에
아주 완벽하게 어떤 기초부터 차근차근 배우진 않습니다. 대충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어떤 그런 실력을 갖추도록 이렇게 가르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완벽하게 배우지 않은 상태에서 학교 가서 봤을 때 이 아이는 학교에서 뭔가를 가르치면 나 저거 배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알고 있다고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결과적으로 선행에 계속 익숙한 아이는 단 한 번도 제대로 배운 적이 없는 아이가 될 수 있어요. 상당수 아이들이 그렇습니다. 선행할 때 빠르게 배운 것, 그리고 실제로 배울 때 그 과정 속에서는 이미 배웠다고 느껴서 관심 없는 것, 이런 것들입니다. 아이의 집중력은 거기까지가 한계예요. 대부분의 아이들이. 어머니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이 선행을 하면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학교 수업 시간에 집중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아이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안 보는 거죠.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알고 있는 내용 왜 듣습니까? 머릿속에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고등학생과는 좀 다릅니다. 고등학생은 미리 알고 들어가서 수업 시간에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들겠다는 어떤 의지나 목표가 있는 반면에 초등학생들한테는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아이들한테 선행은 이런 식으로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배워나가는 즐거움이 없는 거죠. 학교에 대한 즐거움 자체가 없습니다. 미리 배워버리니까. 이 아이들한테 필요한 것은 선행이 아니라 심화입니다. 선행에 익숙한 아이들이 심화가 약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아이 지금이라도 뭐 선행을 계속하고 있다면은 선행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좀 자제를 하시고요. 이 아이가 현재 배우고 있는 내용들을 제대로 응용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을 세우셔야 됩니다. 미리 배우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알고 있는 것을 응용 심화하는 능력이 훨씬 더 중요하고요. 나중에 몇 년 쌓이다 보면 결국 이 능력이 곧 이 아이의 문제 해결력으로 자리 잡히게 됩니다. 1학년이니까 뭐 어느 정도 선행을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충분히 고칠 수 있는 시기죠. 알아야 이렇게 들으려 하지도 않고 수업 태도도 좋지 않다고 하는 건데 이건 선행한 아이들한테 대부분에게서 발견되는 현상입니다. 이 아이한테만 특별한 거 아니에요. 처음 배울 때나 제대로 배우지요. 알고 있는 거 수업하는데 누가 제대로 듣겠습니까? 그 마음을 이해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얘기는 제가 바깥에서 강연할 때 늘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밖에서 했던 강연 그걸 참조해 주시고요. 그 강연이 이제 올 연말이나 내년 초에 그 부모 2.0 사이트에 올라올 예정입니다. 그때 제 동영상 강의 올라오면은 이 선행에 대한 문제, 예습과 복습에 대한 문제, 아이 공부 전반에 대한 문제, 그걸 다시 한번 보시고 아이에 대한 어떤 지도 방법, 전략을 세워 주시길 바랍니다. 그때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걸 더 참조해 주시고요. 오늘은 간단하게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